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의 BRT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부산의 그 도로와 사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임 시장의 의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래에서 해운대까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부산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한다. 아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공론화위원회에 시민 참여단이 탄생하는데요. 그분들께도 오늘 이 토론이 좀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최치국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경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노유진 도로교통공단 민원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씩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센터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은 2015년도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면서 그 대중교통도 이제 사람 중심의 이 교통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해서 부산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또 부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 어디든지 그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부산을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하에 이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한 게 이 BRT라는 이 버스 중앙 차로제를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가로변 그 버스 전용 차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변에 그 파란 선을 그어서 지금 이렇게 버스들이 그 출퇴근 시간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시간대에 그 택시가 서 있다든지 승용차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거의 이 버스가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노선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버스가 가장 그 정시간에 그리고 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버스 중앙 차로제를 지금 이 실시하고 있고 이 BRT가 지금 부산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BRT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자의 입장을 좀 짧게 전달해 주십시오. 최 박사님, BRT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대중교통 중심 교통 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문제는 이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도 버스 중앙 전용 차로에 대한 국한된 찬반 논의가 아닌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BRT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 교수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세계 모든 도시들이 도시교통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BRT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도시 교통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노 부장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BRT는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에서 BRT를 만들면서 공사는 했습니다. 근데 그 운영은 지하철만큼 하고 있습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BRT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설계 공사만 했고 그 운영은 예전 구시대적인 운영, 예전에 차로에 버스 전용 차로 하듯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도출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다.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BRT가 적합한가? 이게 사실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 이 BRT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올 1월 달에 이미 내성 상거리에서 그 해운대 운천 상거리 약 예, 예. 8.7km를 우선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많은 그 시민들이 그 교통 불편을 겪었고 또 그 구간을 이용하는 승용차나 또 많은 차량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네. 지금 개통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그 대중교통 분담률이 그동안 부산시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약 그 2.7% 감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구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거의 뭐 한 승객들이 그 한 2몇 %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속도도 한 1.8% 정도 이렇게 빨라졌고, 예. 그리고 또 그 기존 원래 다니는 승용차 있잖아요. 노선에 네. 있잖아요. 중앙 차로제가 아닌 기존 승용차 속도는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고 보면은 이게 그 많은 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 그 버스를 타니까 어쨌든 내가 생각한 계산대로 이게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만족감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거지, 그 많은 시민들이 이 BRT 노선에 대해서 또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승용차 이용자들의 속도가 준 건 아니고, 예. 네,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속도는 좀 빨라졌고, 예.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노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살짝 웃고 계시길래, 예, 왜 그런 웃음을 지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금방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보면은 저희들이 버스가 과연 또 수단 분담률이 높아졌느냐,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좀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국철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도 높아졌는데 과연 버스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단 분담률이 지금 버스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 BRT를 함으로써 예. 1인 승용차의 수요를 버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승용차의 수요는 하나도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객들을 빼앗는다. 그리고 지하철은 당연히 또 버스의 승객을 빼앗는다. 그 두 수단에서 그럼 어느 게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지하철이나 국철은 수단 분담률이 높아지고 버스는 더 떨어집니다. 작년에 대중교통 BRT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버스의 수단 분담률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단 0.01%라도 떨어지고 0.01%라도 버스의 수단 분담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승용차는 도리어 더 올랐고 지하철이나 국철은 더 수단 분담률이 더 올랐고 버스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있는데 버스냐 지하철이냐 서로 제살깎기식으로 그냥 수송 분담률을 나눠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2017년 기준으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33.8%고요. 택시가 11.6%입니다. 버스가 23.2%거든요. 그래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승용차와 택시 합친 거에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차로 중에 한 차를 버스에 내주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BRT를 평가하는 거는 사실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공간적으로 8.7km, 부산 전역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8.7km 구간을 가지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거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할 건지 운영을 개선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뭐 너무 이른 시점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이르다. 네네네. 예, 좀 더 해보고 나서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 박사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토론 초반부터 너무 이 세부적인 강론 말씀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예.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이 참 오랫동안에 해왔는데 지금은 약 한 120km 이상 간선철도망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예.
이제 기존과 다른 어떤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10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처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목표했던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120km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20km 건설하는데 1km 계략적인 추산을 하더라도 10조 이상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준공영제에 인한 재정 적자가 연간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혁신의 틀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 버스 중앙 전용 차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이 버스 중앙 전용 차로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 더 중요한 노선 조정이라든지 요금 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특히 운송 원가 절감에 대한 방안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 많은 대안들이 지금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 버스 중앙 전용 차로의 논의에 몰입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민선 7기에는 기존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대중교통 정책의 그 혁신 방향을 먼저 틀을 만들고 BRT라든지 각종 그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부적인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아닌 정말 우리 전문가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정말 버스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 철도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추진 동력을 실어주시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시간을 좀 줄여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가치와 철학을 먼저 다 조성을 해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공론화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지금 당장 중단된 상태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 논의는 또 뒤로 한참 물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측면에서 오늘 논의를 예. 어쨌든 뭐 버스 중앙 전용 차로에 대한 주제니까 그런 그 논의를 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토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동래에서 해운대 이 노선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첫 번째가 편도 4차선 이상 도로에 좀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차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일반 도로로 다니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는 가운데 2차선으로만 다녀서 굉장히 혼잡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2005년 건설교통부 버스 전용차로 설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시간당 1,000대 이상 버스 통행 운행,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버스 전용차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설치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4차로 이상이라고 하는 의견은 사실은 지침상으로는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긴 하죠. 예, 지침상으로는. 네네. 그런데 지금 3차선인데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쪽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중앙버스 정차로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의 이제 효과를 살려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은 BRT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수정하고 보완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불필요한 논의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과 또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정책 방향이 놓아야 되냐 하면 강조했나고 하면요. 예. 실제 지금 그 중앙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앙로에는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호선이 운행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 BRT를 논의하기 전에
도시철도와 버스가 경쟁 수단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보완 수단을 갈 것인지, 뭐 한성 체계로 갈 것인지 이런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중앙 전용 차로의 설치의 명확한 기준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혜경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대도시 기준과 중소도시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택시가 운행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150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그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피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BRT를 설치했을 때 이면 도로라든지 그 우회 도로에 소통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충렬로와 중앙로에 BRT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충렬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우리 동해남부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최근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또 중앙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 센터장님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의 이제 설계 지침이라는 게 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BRT를 했고 또 인천에서도 했고 이렇게 한데 이건 아마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방의 어떤 교통 그 여건이나 이 토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기준 숫자적인 기준보다도 예. 대중교통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이제 그 착안해서 그 실제로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부산이 지금 그 최주국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이 지하철과 버스와의 관계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그 어떤 부분에 우선축으로 하고 다시 이 변화된 교통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실제로 교통 편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R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친서민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그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해운대 운천 상거리에서 동네 내성 교차로까지 이렇게 이 BRT를 이용해 본 승객들은 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승용차 이용하니까 어쨌든 승용차가 어쨌든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BRT 하니까 도로가 폭이 좁아졌다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엄마는 버스를 이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한 가족 내에서도 그 이용자들의 그런 어떤 이용 수단 패턴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런 이제 만족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여기에 예. 좀 기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하십시오. 사실 뭐 여기 다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교통정책이든 다른 정책이든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을 따져야 되는데요. 실제 지금 충렬로 동네에서 해운대 구간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아주 지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준이 시간당 120대가 됐든 150대가 됐든 간에 실제 현재 충렬로에 운행되는 버스 대수는 80대 미만이거든요. 예. 현재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8.7km입니까? 이 구간을 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은 총 41개 노선입니까? 이 노선 중에 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전 구간을 운행하는 평균 정류장 점유하는 평균 대수가 한 5대 정도밖에. 그렇게 5개 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의 정류장 중에 예. 실제 평균적으로 정차하는 정류장이 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8.7km 구간 중에 정말 버스가 운행하는 평균 운행 거리는 3, 4km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실제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운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수용 못하는 겁니다. 가축 차로는 혼잡하고 있는데
버스 중앙 전용 차로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평가 결과가 일반 차량도 소통이 나아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 모니터링 보고서에 보면 한 0.1km 정도 나아진 평균적으로. 그런데 잘 아다시피 동네 시장 어기와 원동 IC 입구 부분은 속도가 말이죠. 30km나 줄어들었던 그런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 BRT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시범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은 형평성 문제인데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이거나 정말 교통 프로라고 합니다만은 승용차라든지 다른 교통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그런 측면이 이제 그 통행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 환승을 통해서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요금에 대한 얘기를 뭐 주목하게 예, 예. 주요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22개 정류장에서 5개만이 모든 버스가 다 들리는 거고 나머지 정류장은 한 2-3개 노선 정도가 완벽하게 들리는 거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국적으로 이제 BRT가 운영 중인 도시가 서울시, 인천시, 뭐 고양시, 대전시, 뭐 그리고 세종시 뭐 정도 제주도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느 도시에서도 BRT 도입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죠. 시설이 미비하기도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있어가지고 일반 차로 간의 혼합, 그러니까 혼잡이 가중되기도 하고 수단들 간의 이제 불형평성이 형성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최치국 박사님 말씀처럼 좀 더 객관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야 되고 그 시간을 두고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구축해 놓은 시설이고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제가 노부장님 예. 센터장님 말씀 맞다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기준이 우리 부산에 맞느냐 안 맞느냐 4차로 편도 4차로 3차로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BRT를 충렬대로에 넣었더니만 과연 그게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기준이 맞느냐 효과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한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버스의 운영 체계가 선택 대안이 없는 의존 통행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 차 없는 주부 이런 분들을 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버스 운전사들이 고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 이 고객들 내 없으면 절대로 못 한다. 지하철도 못 타고 왜? 지하철 노선이 없으니까. 못하고 승용차도 못하니까 버스밖에 탈 사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버스 운전사들이 이게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1인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이 버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도 안 좋고 불편하고 왜 타느냐. 그래서 승객수를 계속 감소를 하게 되고 승객수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BRT 만들어지고 충렬대로에 넣었을 때 실제로 아까 뭐 수단 분담료를 했을 때 충렬대로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는 국철이 없었습니다. 국철이 없을 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하철하고 얼마큼 중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충렬대로가 중복이 제일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국철이 생겼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국철이 생겼고 그런데 국철은 부산시 전체 수단 분담률 중에서 0.4%가 올랐습니다. 예. 국철로 인해 가지고. 근데 버스는 도리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운영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가차로에 있던 버스 전용 차로를 중앙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런 개념의 어떤 운영 체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충렬대로의 개념에 대해서 충렬대로가 어떤 간선도로 역할을 하느냐.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서 하나입니다. 동서일축입니다. 부산의 교통 현실에서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은 동부산에서 서부산까지 왕복하는 개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는데 가장 긴축이 동서 고가도로, 그다음에 충렬도로입니다. 이 충렬대로에 BRT를 중간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해운대에서 만덕 터널을 지나서 서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성에서 내렸습니다. 내성에서 끝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만덕 터널을 지나갑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일단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금방 속도 높아졌다 그러죠. 충렬대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다 아실 겁니다. 내성에서 메가마트 구간, 동네 교차로 구간, 그다음에 원동 IC 구간,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만 딱 끄집어내서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속도가 거의 30%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도 떨어지고 승용차도 떨어지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올랐습니다. 뭐 1km, 뭐 1분 올랐는데 그 부분만 보면은 5분, 6분, 3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시간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버스 중앙차로가 맞느냐? 이게 예. 난 의문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노 부장님 말씀 중에 버스 기사님들의 서비스 정신 부족으로 갈수록 버스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정량적으로 나온 건 없는 그런 건 거죠?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아니 개인적인데 네. 이거는 그건 좀 제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드릴까요? 근데 그 시내버스 그 서비스 있잖아요. 네. 질. 이 문제도 저는 BRT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이제 가로변 이 차로제, 버스 전용 차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파란 선을 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대나 이때 보면은 거의 버스가 전용으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꺼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주 시민들의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허다하게 거기에 차들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제 시간에 그렇게 확보된 그런 출퇴근 시간에도 생생 달리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또 그 운전하기 어려운 여러 이런 이제 장애 요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확보되면은 버스 기사들이 어쨌든 그 확보된 그 차로로 그 실제로 정류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분의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여유라든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승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은 버스 운전사들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또 다른 어떤 뭐 많은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나아진다고 보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BRT라는 게 한 구간 지금 8.7km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중앙 이제 도로를 지금 현재 지하철과 겹치고 있는 이제 내성교차로부터 서면까지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환승 체계 문제라든지 예. 우리가 이 종합적인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여기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뭐 대도시의 교통 문제라는 게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가 BRT가 지금 이미 이 부분들은 국비를 이미 120억 이미 유치해 가지고 그리고 이미 이걸 시행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이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국비 반납이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지하철과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 BRT를 하고 나뉘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후에 얼마든지 개선할 문제지 이게 BRT를 중단하고 이거 지금 전면 중단하고 BRT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두를 던졌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몽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은 8.7km 시범 운행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중앙로를 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런 논리십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예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2006년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센터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2004년도에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이 중앙버스 전용차를 하면서 서울시는 전제 조건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버스 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강력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버스 체계를 완전히 먼저 갖추었습니다. 그 운영 체계 하에서 그다음에 간선버스나 강력버스의 노선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한 겁니다. 그것이 중앙버스 전용차로거든요. 그 결과 지금 놓은 것이 서울시는 12개 노선에 123km가 운영되고 있죠. 그 운영되는 그 특성을 보면 전부 다 외곽,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연결하는 간선버스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로를 한다 하더라도 버스 노선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충렬로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은 탄 2개, 41개 노선 중에 탄 2개,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 BRT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혁신 체계를 갖추어서 노선 체계도 한번 바꿔보고 운영 체계도 바꿔보고 요금 체계도 바꿔봐서 그래서 정말 중앙로에 도시철도와 경쟁하는 노선이 버스 노선, 간선 노선이 한 100대, 한 시간에 120대 정도 놓은다고 그러면 그것이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버스 중앙 전용차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 우리 세대는 속도보다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도시철도와 경쟁되는 중앙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중앙로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간선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막히면 부산 전체가 막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좀 시간을 갖고 중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하자는 것이 지금 중단하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김 교수님 바로 말씀 이어가죠. 네, 그 최치국 박사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시각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나중에 공론화위원회 시민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는 의미에서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169개 세계 도시에서 BRT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BRT 노선이 3개 이상이고 도시철도 노선이 3개 이상인 도시가 9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평균 42%로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5% 수준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BRT 정류장이 35% 수준인데 그 버스 승객의 65% 수준을 BRT 정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최치국 부장님 말씀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의 BRT 노선이 워낙에 잘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장님 말씀처럼, 아니 그 박사님 말씀처럼 그 만약에 중복 노선을 고민하더라도 그런 거 전체적인 고려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 상당히 평지고 넓거든요. 예. 근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권역이 너무 넓어서 다 구석구석 서비스를 못 해주는 거죠. 대신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통행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철도와 BRT 같은 신속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사실은 더 많은 승용차 그 이용자를 대중교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김해몽 센터장님. 그 지난 10년간 그 이 승용차가 한 40만 대 부산에 증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자가용 승용차가 한 110만 대 정도 부산에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도로 이제 현황에서는 이걸 수용하기가 지금 한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 승용차보다도 훨씬 더 이 교통 수송 분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지하철과 이 버스 이를 이제 확대해야 되는데 저는 예. 지상에서의 이 시내버스의 이 실제로 정시성과 속도를 빨리 가게 해서 그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목적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게 그 시내버스를 없애지 않는 딴에는 언제든지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철과 겹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그 시내버스가 지금 가로변 차로제를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 네.
실제로 대중교통 수준 분단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복잡해진 도로 상황 속에서 그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면은 이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다시 승용차를 가지고 나올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상태로 가만두면은 예. 이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더 많아지면 도로는 더 복잡해지고 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BRT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상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그 여건들을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친서민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착돼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단을 하자라는 입장은 지금 당장 중단이지만 이게 중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BRT가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일단은 지금 당장 교통수상 분담률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승용차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조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 체계를 바꾸든지 이거는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 우리 저 부장님 예. 말씀 들을까요? 재추진이냐 중단이냐 뭐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차라리 충렬대로의 버스 중앙 차로제를 좀 더 그 운영 체계를 한번 바꿔보자. 서울처럼 광역 실제로 이제 버스 중앙 차로에 중앙 차로 이제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실제로 전체 운영하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가 차로에 정류소도 많다. 실제로 가다 보면 부산의 도시 구조가 선형입니다. 도로 구조가. 서울이나 다른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계획도시에 BRT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회 노선이 다 있습니다. 부산은 우회 노선도 없이 그냥 중앙차로에 버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부터 우리 최 박사님 말씀 맞다나 노선 체계부터 서울처럼 그걸 만들어 보자. 버스 중앙차로에 들어가는 거는 마을버스 같은 거는 예. 그냥 환승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간다든지 아니 뭐 고지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지금은 마을버스도 중앙차로에 다니고 대형 버스도 광역버스 겐지보고더라 직행버스도 골목길로 다니고 이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부터 일단 노선을 바꾸고 금방 뭐 제가 버스 운전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렇게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BRT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BRT를 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은 버스 운전사에 대한 대우를 하루에 6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하고 대우를 보수를 엄청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사 분들께서 워낙 그게 서비스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이 그냥 중앙차로에 이제 넣고 버스 운전기사분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렬대로에 있는 BRT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버스 그 충렬대로를 다니는 버스들이 좌회전이나 우회전하기 위해서 끊고 일반 차로를 들어가서 일반 차로를 더 막히게 하지 말고 그럼 일반 차로들은 어디로 갑니까? 막히다 보니 충렬대로가 막히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는데 이면도로가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불법 주정차 쫙 다 돼 있고 그럼 이 차들이 이렇게 꾸불꾸불 다녀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것부터 한번 다른데 또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충렬대로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체계를 한번 맞춰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국비가 450억 원이 들어가서 충렬대로에 버스 전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이제 반반씩 들어가서 이제 중앙대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국비 12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이 국비를 포기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최 박사님. 그 김해몽 센터장님도 그 말씀을 예.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비 120억 그리고 예. 시비 120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중앙로 구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사회자께서 중간 점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이상적인 이런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로에 그 실행 계획을 보고서를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도 지금 충렬로 내용, 우리가 오래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체 한 중앙로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한 45개 노선이 있는데 네. 시간당 운행 횟수가 40회에서 150대 그죠. 그러니까 150대 같은 경우는 어디고 하면 송상현 동상에서 서면 구간 여기만 많고 그 외 구간은 전부 다 40에서 60대 1시간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검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비효율성.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충렬로의 결과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효과라든지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지금 하지 않고 한 번 더 사회적 실험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당위성을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물론 국비는 120억 원이 사실 소요가 안 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죠. 예. 그러나 120억 나머지 12는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요. 또 국비 120억 지금 당장은 못 씁니다만은 지금 BRT가 아까 서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BRT의 궁극적인 목표는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을 통해서 도시 철도가 없는 구간에 강역에서 외곽에서 도심을 들어오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에도 지금 진해 녹산 구간 얼마나 막힙니까? 또 울산 구간도 그렇고요. 이런 강역에 BRT를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버스 우선 전용 신호까지 달아서 입체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 우리 신도시 구간에는 이 BRT를 정말 제대로 된 BRT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제대로 된 BRT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목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제 제대로 된 BRT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국비 120억 원은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광역 BRT 이제 최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뭐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도심 지금 BRT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부산의 교통 문제가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서면 구간입니다. 여기는 모든 그 도심을 통과하는 그쪽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대 가장 막히는 게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그 BRT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앙차로제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저는 그 출퇴근 시간대에 그 실제로 버스는 이 지상에 이 버스는 그 원활하게 실제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도심 속으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은 제 시간대에 자기가 계산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 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막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BRT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그 서면의 교통 문제를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걸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말씀 듣고 나서 그런데 지금 그 버스의 정시성을 보장해주는 이 BRT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안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제시를 해서 정말 좋은 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거기를 출근하는 분들에게 정시성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BRT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노 부장님 대안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 사실상은 그 연산 교차로에서 서면 교차로 구간이 혼잡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연산 교차로 육지 아닙니까? 서면 교차로도 오시고 사실 BRT를 하더라도 자전 교통량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앙로에는 저희들은 중방향 교통량이라 합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그 방향별 교통량이 틀립니다.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6대4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현재 가변 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중앙 전용 차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시설들을 다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버스의 어떤 정시성도 확보하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일반 차량의 정체도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어떻게 교통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그 도심 구간에는 도시 철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못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방법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그 정책 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제 그 주차 정책입니다. 도심 부분에는 그래서 주차장 상한제도 만드는 겁니다. 법적 기준보다 주차장을 작게 만들어서 도심에는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금 정책입니다. 그 주차 요금을 우리 시험도 해봤습니다만 1시간에 30분에 3,000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운영 체계를 고쳐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잡 구간에 지상 구간의 혼잡 구간은 도시철도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은 용량에 비해서 지금 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가 포화 같으면 예. 지상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는 10량이 운행되게 돼 있는데 8량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전용차 아까 국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20억 뭐 큰 돈이기도 하고 또 우리 SOC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차량을 더 구입해서 10량을 달면 그런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도심에 들어오는 승용차들을 줄이는 뭐 강력한 대처, 강력한 법안, 제도를 만든다. 근데 전 자꾸에 매몰되기는 그렇지만 30분에 3,000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예, 그는 뭐 사회적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 교수님? 그 최치국 박사님 말씀처럼 승용차 수요를 관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가 승용차 이용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BRT에 대한 민원은 또 승용차 이용자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께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를 그분들이 이제 민원으로 지금 호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초국 박사님 말씀처럼 BRT를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승용차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승용차 이용자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BRT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30% 정도 수준으로는 승용차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예. 그래서 만약에 중앙로에 버스, BRT와 도시철도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많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정체가 있는데 왼쪽 차는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쯤 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수단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1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부산시 교통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노 부장님. 하겠습니다. 중앙대로에 뭐 BRT를 다시 넣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충렬대로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선교차로에서 물론 지하차도가 또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BRT를 못 넣습니다. 그럼 또 혼용 차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 차로가 혼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교대교차로 정체 구간입니다. 연산교차로 정체 구간이고요. 다음에 또 양정교차로, 송경교차로, 그다음에 서면교차로까지 계속 지금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 되면은 충렬대로와 똑같이 한 구간마다 속도가 버스도 속도를 못 내고 승용차도 속도를 못 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산교차로는 가변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들어오는 게 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연산교차로의 교통이 중앙대로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반속로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반속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우회전, 좌회전 따지고 보면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예. 그 체계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받는 배분율이 떨어집니다. 서면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충돌도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왜 그렇게 됐느냐? 내성에서 서면까지 가시는 분이 도시 철도를 타시겠습니까?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지금 내성교차로에서 서면까지 가는 직행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다들 거제대로를 지나서 버스가 다 됩니다. 예. 실제로 교대에서 연산교차로 간 구간에 버스가 과연 몇 프로가 버스가 다닙니까?
다 거제대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차로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거제대로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버스 전용 차로를. 근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대에서 연산으로 계속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버스 노선하고 계획 노선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은 실제 버스 노선을 중앙대로의 교대에서 연산교차로 구간에는 그 노선을 다 바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버스 노선을 만들려면은요. 예. 그게 일단 아닙니다. 노선 체계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뒤에 되느냐, 앞에 되느냐 이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열띤 토론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분께 모두 마무리 발언을 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두 분께만 마무리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일단 최치국 박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토론은 공론화위원회를 위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토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되었고요. 지금 그 BRT를 찬성 반대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고 정말 중단해서 정말 제대로 된 BRT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 충렬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앙로도 지금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개선하는 방안들을 대중교통 혁신 차원에서 노선 조정도 해보고 운영 체계 개선도 하고 또 요금 체계도 하고 환승 체계 구축도 하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년만 하면 됩니다. 1년 뒤에 재검토, 재추진한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 센터장님. 예, 우리 부산은 지금 낯선 이제 BRT라는 새로운 교통 체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 대부분들은 다 BRT가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데 예. 이걸 어떻게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효율성 있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잘 검토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2004년도 서울에서 BRT를 처음 시작할 때 시민들의 반발이 뭐 여간 거센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물러나라고 할 정도까지 심했었는데 예. 지금은 서울시가 어쨌든 잘 정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낯선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런 BRT라는 이런 그 중앙차로제를 통해서 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저는 이게 바로 시민들의 교통 복지 그리고 교통 공공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교통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그 이 BRT가 좀 잘 다시 좀 검토가 돼서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공론화위원회 이제 시민참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랐는데 사실 너무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정돼서 많이 못한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6일에 결정이 납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